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그레이트하게 만들어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드리는 사항들이 스트리트 머니, 블라인드 머니 이런 자금들이 시장에 크게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활용하는 투자 방법을 또 연구하고 경험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돈들이 상당히 또 스마트한 머니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트레이딩에 능한 돈들이냐라고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 않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 ETF나 펀드 이런 쪽을 통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양이 또 많은 것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금이 쏠리는 곳에 또 크게 쏠려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놈의 대형주 장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들이고요. 섹터적으로 우리가 좀 전망이 밝은 것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돈이 유입되는 그런 구조다. 다만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놀라게 되거나 또 미국에서 조금 매크로가 안 좋은 상황이 되는 매물이 또 크게 터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해 나가는 그런 전략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하루 종일 이런 이야기 많이 드렸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3일 안쪽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그널 들어온다고 제가 강조드렸는데 하루 만에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영향이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미국장을 지금은 조금씩은 좀 봐주면서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게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라서 미국에서 조금만 악재가 터지게 되면 그런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어제 보셨지만 여러분, 그 워시라는 사람이 연준 의장이 뭐 지명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이 그러면 그 사람이 연준 의장이 돼서 전체적인 경제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연준 의장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조금 뭐 매파가 되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안 되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대세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아닐 거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지방선거 있을 거로 생각하시면 좋고 미국 같은 경우도 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월에서 8월 사이까지는 여러분이 너무 네거티브하게 볼 만한 내용들은 크게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뭘로? 정책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말씀드려 놓고 이야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상저가 아니라 상고, 하저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4월 달까지는 네거티브하게 볼 만한 내용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갈까. 뭐 3월에 또 청문회가 있다고 합니다. 뭐 워시 지명자가 뭐 청문회가 있을 때도 그때도 조금 노이즈는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가 너무 놀라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뭐 여러분들 크게 고민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수급이 쏠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놀림에 매수하고 싶었던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예, 많았을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여기서는 뭐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올라가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외국계 리포트 저도 읽어보긴 했는데요. 아니 영업이익을 그렇게 많이 예상 추정하면서 뭐 주가 목표가는 뭐 21만 원, 24만 원 이야기하는 건 저는 또 어이가 없긴 합니다. 영업이익이 200조 나온 다음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뭐 삼성전자가 30만 원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뭐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조금 대충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는데요. 일단 제가 나타나는 것들은 일단 우리가 4분기 실적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메모리 가격이라든지 DRAM 가격 이런 것들이 급등해서 올라가는 그 시즌이 있었어요. 그게 11월부터 나왔던 뉴스거든요. 정확하게 물론 그전에도 올라가긴 했어요. 자, 그런데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제품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디바이스도 그렇겠죠. 그리고 뭐, 물론 AI에 들어가는, 뭐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기에는 내용들, 서버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NPU도 그렇고요. 뭐 TPU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뭐 GPU도 그렇고요. 거기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계속 물량이 늘어나는 것들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가격들이 올라간 것에서 일정 기간은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수익 내고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다시 눌림이 좀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시장의 유동성이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들을 갖다 제가 미처 예상은 못했어요. 실제로 1월 초하고요. 사실 1월 15일 이후부터 했지 않습니까? 신규 자금들이 엄청나게 유입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 유입되는 자금을 좀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또 활용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드리블해서 이제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3월 말 4월 초까지는 무조건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평단 조절해 가면서 드리블 또 비중 확대 진행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뭐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에 한 관련된 부분에서 대만의 경쟁자가 콘테스트를 실패했다. 그래서 두산이 좀 더 수혜를 얻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좋은 뉴스고요. 두 번째로 보면 상법 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사주 관련된 부분에서 소각 부분 이런 것들이 또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있는 것들,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동사가 유상증자에 관련된 조금 악재적인 뉴스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해소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금을 1조 원 정도 마련했기 때문에 다른 거 뭐 인수합병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유상증자 이슈는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 컨센서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좋은 점은 바로 장기적인 시장 가이던스, 즉 실적 가이던스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00만 원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네거티브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또 기대치를 가지고 가주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비중 관리할 필요는 없겠고요. 만약에 하방으로 눌리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걱정 말고 항상 우리 하방 리스크를 체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금 들고 그 부분을 커버링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포트폴리오는 상당히 묵직하거나 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만큼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위주로 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 개념을 생각해 주세요. 뭐 한 번에 적자나는 기업, 성장적 코스닥 기업 뭐 한번 쭉쭉 치고 뭐 이런 것들 생각, 그건 우리가 가끔 가다가 재미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에 습관들이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항상 뭐합니까? 과속하는 그런 차량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연령층이 상당히 우리가 두텁지 않습니까? 뭐 1층, 2층, 3층에 사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대부분 자 50년 이상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변압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S1렉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 신고가 찍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LS1렉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또 수익을 같이 만들어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눌리고 나서 대부분 눌린 부분을 회복을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크게 걱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계속 가봅시다, 여러분. 이거 뭐 한두 번 이야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래로 눌리면 비중 확대하는 것들 항상 강조드리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 때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때도 있겠죠. 뭐 그러나 충분히 우리는 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우리가 들고 있었는데 뭐 괜찮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뭐 2달 걸려도 저는 3달 안쪽에만 답이 나오면 충분히 된다. 그러나 1분기에는 분명히 얘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또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어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장이 안 좋아도 자기 자리를 꿋꿋이 지키면서 그 선을 갖다 파동을 갖다 깨트리지 않는 거, 기술적인 지지선을 갖다 깨트리지 않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동사가 부합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LS1을 잡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일진전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진전기를 매수 타임으로 좀 잡았습니다. 자, 일부 시간에 이 종목에서는 살짝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야, 하방 쪽도 너무 리스크를 갖다가 뭐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눌리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매수한 다음에 매수 가격보다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 그런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왜?
항상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뭡니까? 주식은요, 뒷단에서 뭡니까? 케어링을 잘 해주게 되면 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흘러서 수익을 또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그걸 잘해야 되는 것들이지, 빨간불 타고 막 달려 올라가는 거, 그런 것들을 갖다 하는 것들이 정말로 좋을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이렇게 마음 투자하는 과정에서 뭐 손실이 나거나 마이너스가 생기거나 이렇게 된 것들은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해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동종목이 지금 업황이 나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다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드리블 해서 갈 수 있다. 불과 우리가 얼마 되지 않은 구간에 우리 여기서 일진전기 갖고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가 월초죠. 또 수익을 또 짭짤하게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억들 다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는 한 종목 갖고도 한 달에 두 번도 거래할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거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드리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진건설로봇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평화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최근에 계속해서 이렇게 좀 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만 제대로 쳐주면 아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안에 있다고 했지 않겠습니까? 4일이나 5일 중에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목요일까지 가는 과정에서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매수세는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시장의 뉴스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체크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 라인이 지지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TLB 같은 경우 정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페타시스가 중국 포트폴리오 유사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나가 또 문제가 생겨서 두 개, 세 개 문제되면 안 되니까 제가 어제 같은 장세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유바이로직스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제 같은 장세면 우리가 들고 있을 수 있는 그뭐 내용적으로 보면 들고 있어야 되는 건데 시장의 환경 쪽으로 들고 있을 환경이 못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진행을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또 다른 또 기회는 또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스페터 시세 같은 경우는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드리블 해서 가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LS 같은 경우도 이것도 역시 저점 공략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오버행 떨어지고 나서 보통 여기서 기술적으로 조금 더 눌릴 수 있어요, 여러분. 19만 원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충분히 평단 조절해주면서 잡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LS 일렉이 잘 나가는 과정 또 그다음에 상품 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내용 충분히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하방으로 내려간다 해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지금 제가 LSL렉을 잡고 싶은 건 제 원래 본 마음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띄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즐겨 나갈 수 있는 것들로 그렇게 해서 또 변경을 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LSL렉이 좋은 건 알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서 이 밸런스를 맞춰 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나 또 뉴스 나오는 것들이나 기대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최근에 뭐 주가가 조금 눌렸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사실 어제 눌린 건 좀 무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계속 우리가 드리블 가는데 우리가 좀 비중 15%짜리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더 비중을 갖다 확대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오진 않고 있어요. 어쨌든 뭐 올라가면 좋죠. 뭐 우리가 힘 안 들이고 올라가는 것들니까 우리가 추가적인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우리가 잘 또 드리블해서 가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4만 원 정도 하고 25만 원 정도 이 사이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단 시장에서 일단 타겟 프라이스로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국인 관광객들이 서울로 많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묵을까? 사실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형 호텔, 그다음에 리조트, 복합 리조트가 있는 곳, 이런 곳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물론 제주도도 많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좀 주가 위치적으로 또 그다음에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로 보게 되면 파라다이스가 지금 움직이는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매물대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골든 크로스가 나와 터지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셔야 되는 건 뭐냐, 이런 장대 한번 터지는 날 우리는 이 종목을 뭐 한다? 수익 실현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은 앞으로 2주 안쪽에 한 번 정도는 모멘텀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이 투자 포인트고 수익 내는 포인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심플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뭐 비중을 엄청나게 무식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어요. 이건 어차피 우리가 계절적으로 우리가 또 거래해 나가는 것들이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 GKL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낮은 구간에 있어요. 그건 그냥 멍청하게 사놓고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버티다 보면 어느 정도 기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도 제가 인지하고 있어서, 얘가 좀 움직이면 또 GKL이 한 발짝 늦게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얘 장대 뭉치는 날 치고 GKL로 넘어가는 그런 또 더블 드리블 이렇게 또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궁합이 맞으면 그렇게 해볼 수 있는 내용도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 요령이라고 생각하거나 트레이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제가 어제도 자꾸 좀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라인이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또 뭐 우리가 비중 확대하면 됩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우리가 이게 뭐 내렸니 올랐니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전은 우리나라 빼놓고 대부분 뭡니까? 한다, 안 한다? 예, 한다, 한다. SMR도 한다, 안 한다? 예, 한다. 그러면 눌렸을 때 걱정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사준다. 이렇게. 큰돈 들어가지 않은 거고 우리가 현금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도전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어떻게 그런 의사결정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한국도 원전 짓는데 안 짓는데 어쩔 수 없이 짓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얘만큼 얘가 가장 큰 대장주인데 얘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딸려 있는 것들 다 살펴보세요. 지금 주가가 얘원도 얘보다 더 훨씬 높이 올라가 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쪽을 갖다 좀 공략을 좀 한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심플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요. 지금 조선 쪽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지지선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눈치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뭐 일단 올 만큼 다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특별히 신경 쓸 내용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저는 HD 현대중공업 여기도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한국화보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신규 편입을 진행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우리가 좀 종목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제가 좀 늘려도 전혀 또 앞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거래를 해나가는 것들이니까 그 정도 신뢰는 좀 가지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우리가 현금 비중이 50%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늘리면 과감하게 뭐예요? 나중에 수급 현황 돌아가는 거 보면서 잘 잡아주면, 컨트롤을 해주면 다 수익으로 전환되는 연습들. 우리가 작년에 중간에 짬짬이로 하락장일 때 수익 내는 연습들 많이 했잖아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 파마 리서치라든지 뭐 메리톡스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수익 내서 극복해 놨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 과정을 다 복귀해 나가면서 그것도 노하우거나 또 경험치 이런 걸로다가 계속 여러분들 그 뭡니까? 데이터에 쌓아두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카본이 오늘 마지막 종목인데요. 여러분들 한국카본 같은 게 이 지지선에 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뭐 눌리고 있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 어차피 이 라인과 이 라인이에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그냥 무조건 매수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좀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매수세가 좀 이쪽 부분에 좀 들어오지 않을까. 왜 달러 강세가 조금 나타나면서 뭐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일찍 들어가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충분히 우리가 드립을 할 수 있는 그 구간은 제가 계산을 해놨거든요. 이평선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리수 띄운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정도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3만 원 정도 내려오게 되면 비중 확대 이렇게 해주면서 또 이렇게 가면 충분히 또 답이 나올 겁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 지금 지난번에 여러분 여기 찍은 자리 보셨나요? 이 자리 갈 수 있는 내용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전반기 안쪽에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일본 쪽에서 이제 휘토류 제재를 중국으로부터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좀 일본도 나름 그래도 괴롭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선 관련된 부분에서 엄청나게 또 예를 들어서 중국이 수주받는 거에서 방해 작전을 핀다 뭐 이런 내용도 들리고 있어요. 그럼 뭐 한국 조선이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좋겠고요. 미국이 LNG선 발주를 하면 중국에 줄 수가 없다. 뭐 중국에서 뭐 저가 경쟁 나온다고 해도 미국 애들이 그거 하겠습니까? 그거 뭐 족으라고 하겠어요. 다만 우리가 이 마스카 프로젝트라든지 LNG선 이런 것들 진행하는 것들은 지금 1분기에 나오는 실적 자체는 지난 4분기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이것이 진행되는 내용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건 이제 1분기, 2분기 가면서 피크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도 믿음은 가지고 갑시다. 1월 달에 우리가 거래했던 내용은 뭐예요? 모멘텀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은 그건 나름대로 우리가 활용을 했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1월 달에 들었던 순서가 또 올 겁니다. 왜? 빈틈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의 논리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종목 체크해 봤는데요. 뭐 좋은 건 좋은 거대로 하고요. 조금 안 좋은 것도 좀 있습니다. 제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드리지 않는 이유, 지금 손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왜 괜히 손댄다 하더라도 특별히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수익으로 만들어내서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때가 돼서 수급이 돌고 자금이 돌 때 제가 이야기 드릴 테니까 안 되는 종목 가지고 말입니다. 자꾸 이렇게 댓글 달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름을 달지 마세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상담을 요청하는 것들이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이건 뭐 어쨌든 우리가 또 오랫동안 여러분들하고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자꾸 안내 드리는 내용이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아원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봉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에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이뤄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